안녕하세요. 다변스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내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뭐 내적, 뭐 외적, 정사역, 뭐 기타 등등 각자가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뭐 모르는 것도 질문도 해보고 답도 뭐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녹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최승희 선생님께서 이제 한 주 동안 직문수 노트를 보신 거에 대한 소감을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드릉드릉 하고 계시는 찰나에 제가 얼른 이제 녹화 버튼을 이제 눌렀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최승희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번에 그 직문서 노트를 한번 보고 오자. 내적 관련된 부분 말씀을 주셔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2기인 것 같은데, 직문수 2기 렉처를 좀 봤는데, 네네. 요 회전 행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선생, 좀 개인적으로 쓰, 재미가 있었는데, 쓰실 거죠? 환수하실 거죠? 어, 아니요, 지금 막 쓸 건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말씀하십시오. 주절주절만 좀 해보면. 네네네. 그 회전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뭐 요런 벡터가 있을 때 벡터가 이제 어떤 행렬을 갖다 곱해주면 막 이렇게 회전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뭔가 함수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행렬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막 그렇게 음, 얘기가 막 음, 시작되면서 오 그럴듯한데 음, 이제 그러다가 나오는 게 그 저번에 좀 이야기했던 AD-BC가 왜 음, 평행사변형의 음, 넓이냐. 음. 그래서 그때 이동욱 선생님이 직문서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 하면서 설명해 주신 게 요 평행사변형을 회전시켜서 그 뭐냐 면적을 구하면 그 A-BC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의 원본을 이제 들었는데 뭔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때 이제 했던 생각도 약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드는 생각은 약간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를 요만큼 요만큼씩 회전시키면 그 똑같은 애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요 이 A 다시랑 H를 가지고 그 면적을 구해 봤더니까 그게 AD-BC가 되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게 AD-BC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그때도 그 이동욱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D-BC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뭐 이렇게 그 있을 때 뭐 삼각형이 뭐 어떡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오조 선생님도 그 관련한 거를 이제 자료 올려주셨지만 여기서 이제 이게 A고 이게 B고 C고 D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D-BC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는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이제 AD-BC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 결과적으로 AD-BC가 되더라라는 거 말고 왜 하필이면 AD랑 BC가 남았고
왜 하필이면 그 두 개를 빼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느냐에 음, 대한 연결고리는 여전히 렉처에서도 뭔가 음, 설명되진 않은 것 같다 음, 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음, 그래서 그때 오지호 선생님이 이런저런 코멘트도 해주셨는데 음, 잘 이해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뭐,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다시 이해를 해서 그대로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뭐 벡터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음, 벡터의 좌표가 각각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왜 평행사변형 넓이를 재는데 하필 A와 D가 곱해져 있고 B와 음, C가 곱해져서 그것의 차이로 결정이 되느냐?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A, D-BC더라라고 하는 거는 해보면 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음, 그러니까 왜 A하고 D를 곱한 거에다가 음, B하고 C를 곱한 걸 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 곱한다는 게 결국은 뭐 AD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네, BC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뺐더니 이렇게 음,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잘. 해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게 대체 뭐고,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AD라는 거의 의미가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아니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AD라고 하는 거에서 BC라고 하는 걸 뺐더니 이거의 넓이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뭔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건지가 여전히 잘 안 잡힌다. 음. 정도의 선생님 의미. 혹시 제가 올려놓은 파일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을 해보진 않았어요. 아, 그거를 눈으로 해보고, 따라갔어요. 아니요. 해보고 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음, 음, 네, 그거를 해보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그게 있어요. 그 삼각형 넓이 잴 때, 위에 네네. 이렇게 두 평행선이 있으면, 아래 음, 밑변 이렇게 해놓고, 삼각형의 꼭지점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뒀을 때, 네.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은 거, 혹시 그거 성질 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도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다 네.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 평행 사변형도 이렇게 좀 기울어 있긴 한데 음, 음, 사실 쉬프팅이에요. 똑바로 이 가로선을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쉬프팅입니다. 쉬프팅. 네. 가로를 똑바로 세우면은 윗변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 돼요. 음, 음, 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네네네. 평행선 안에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음, 음. 윗변만 그대로 아래하고 일치하도록 이동하면 그게 직사각형 넓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하고 평행 사변형의 넓이도 사실 똑같이 재는 거 아닐까요? 방법이? 네. 네,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왜 AD에서 음, BC를 빼는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모양이 다른데 넓이가 같다. 네. 그러니까 넓이라고 하는 어떤 그 측정한 양이 같다라는 것과 음, 도형이 같다라는 말은 전혀 음, 다른 음. 말이죠. 비교 대상 자체, 그 등호 그쵸, 그쵸. 관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혀 다른 대화의 층위에서 지금 같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네. 그 삼각형의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어도 밑변의 길이를 공유하면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잘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 계산들을 음, 따라가면 저 계산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음, 포함돼 있고 제가 안 그래도 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러니까 A, B하고 C, D가 있는데 A는 X좌표고 D는 Y좌표잖아요. 근데 네, 직관적으로도 네. X는 가로의 길이고 Y는 세로의 길이니까 음, AD라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구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문서 안에. 근데 음,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게,
네네. 그래서 그거가 좀 내용이 빠져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음, 그것 음, 자체가 지금 퍼즐 조각 맞추기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넓이를 갖는 음, 조각들을 찾아서 음, 겹치는 만큼 제외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겹치는 음. 만큼 제외하자.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오조 선생님이 주신 자료의 계산을 안 해본 게 요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건 뭐냐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평행사변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했을 때 이제 요 큰 사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뭐 A, B, C 마이너스 C라고 봐야 되겠죠. D.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까 여기 뭐 이 면적에서 이 전체 면적에서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나? 아무튼 여기서 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뺐더니 AD-BC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는 AD 플러스 BC가 맞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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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네네네. 그, 요런 걸 해봤는데, 음. 이거를 해봐도 그냥 뭐 큰 거에서 다 뺀다라고 하는 걸로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이 도형에서 그려놓고, 막 빼고 더하고 하는 거가 약간 이걸 해봤더니 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오조 선생님이 해주신 것도 비슷한 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또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 뭔가 해보면 또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약간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 궁금한 게 오조 선생님께서 계산해봤냐고 물어보신 거랑 최승리 선생님께서 계산해주신 거랑 다른 내용인가요? 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네, 뭔가 같은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오조 선생님이 해주신 거에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시를 이렇게 잡아서 그런데, 예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결국은 다 삼각형, 그러니까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4개를 빼는 거에 관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게 요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생이에 있는. 근데 그냥 제 기억에 네. 오조 선생님이 써주신 거에서 이제 핵심이 요 약간 예시가 달랐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이 가생이에 있는 요 사각형들의 넓이랑 뭔가 연결 짓는 설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시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전 약간 그래서 다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네네네. 평행사변형을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네. 각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필요 음. 없는 영역을 빼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 그거는 똑같은데 제가 지금 네. 그러니까 설명하려다가 그래프를 못 그리게 해서 포기했던 게 네.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평행선 두 개를 좀 그어 보실래요? 평행선 두 개를. 평행선 두 개를 그려 보시고 네,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직사각형을 좀 하나 그려 주십시오. 아니, 알지?
그냥 뭐 정사각형도 상관없고 직사각형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 빨간색 아래 가로의 길이와 똑같은 파란색을 평행선 아래에다가 하나 그려주십시오. 아래 평행선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빨간색 가로선과 길이가 똑같게 그려주십시오. 뭐랑 길이가 또 올게요. 요렇게? 아니요, 거기다 그리면 안 되죠. 여기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뭐 대충 똑같다고 합시다. 네네. 똑같죠? 똑같죠? 네. 네. 자,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손을 들어서 빨리. 아, 농담이고요. 네. 여기 위에다가 아래 그 파란색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그릴게요, 이렇게. 네. 음.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그러면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넓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이 관점이 이제 사인으로 나타나는 관점이기는 해요. 이 음, 관점이. 근데 음,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AD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AD-BC 자체가 이 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은 뭐 벡터 V가 있고 벡터 W가 있으면은 얘네 하면은 여기 제가 지금 펜을 쓸 수가 없어서 좀 갑갑한데 제가 이 화이트보드가 되게 그거 한 게 화면을 공유하면 이게 끊기잖아. 내가 글씨를 쓸 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이거 꺼버려요? 화이트보드? 어,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면 대신 내가, 써드릴까요? 어, 나도 이거 좀,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평행사변형에서 지금 높이를 재려면, 선생님들 네. 보시면 지금 높이가 음, 이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높이를 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가 이 왼쪽에 있는 이 기울어진 벡터이기 때문에 이 음, 벡터에 누구 정보를 갖고 와야 되냐면 여기 사인 세타의 정보를 갖고 와야 돼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음, D라는 정보가 사라진다고 봐야죠. 여기서 D가 뭐예요? 자, 여기를 아래를 A, B라고 하고, 네. 힘들다. 제가 할게요. 네. A, B라고 하고, 좀 위에 있는 걸, 예, C, D라고. 네.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직사각형에서는 AD 마이너스 이 BC라는 게 이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음, 빨간색에서 아래를 뭐 A, B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은 저기 C, D라고 하시고. 네. 근데 여기서는 AD라는 게 직사각형 넓이고요. BC가 사실 B하고 C가 0일 거라서.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오른쪽 그림으로 상황을 바꾸면 실제로 AD를 안 쓰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높이를 재야 되니까 이 대각선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높이가 변하죠. D가 아니에요. 아, 네네네. D가 아니라 높이는 사인, 네. 이 벡터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만큼 되겠죠. 네네. 음, 그래서 그 과정이 이 뒤에 있는 BC 안에 포함된다고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 정보만 가지고 넓이를 재야 되는데 그 사인 세타의 구조적 과정이 마이너스 BC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 AD라는 거는 여기서 A하고 D를 곱하는 거는 실제로 무슨 넓이가 돼버리냐면 약간 이런 넓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넓이. 이해되세요?
AD는 이거잖아요, 넓이가. 음, 그럼 BC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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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지금 최승리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의문이 저는 정확히 이 평행선 위에 이 두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AD 자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네. 벡터가 수직의 상태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벡터가 수직인 상태이면은 네. 그래서 평행선인 상태에서 그 값을 계산하면 이 뒤에 있는 BC가 음, 최종적으로 V 벡터, W 벡터, 사인 세타라고 하는 외적의 그 공식 있죠. 음. 그 공식 안에 그 사인 세타의 보정치를 여기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면 왜 바깥쪽으로 사각형 그려놓고 그 사각형에서 나머지 안 쓰는 넓이 뺀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연결이 잘 안 돼요.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이게 직각이면 AD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근데 그 직각,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네. 여기도 지금 제가 이거를 함정이 있잖아요. 0,0으로 음. 생각했을 때지. 아, 그쵸, 그쵸. 0,0이고 B하고 C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X축, Y축 위에다 딱 올렸을 때 이쁘게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쁘게 안 그쵸.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아, 음,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D면 요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음, A에다가 오른쪽으로 시프팅 된 만큼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네. 여기서 BC라고 하는 게 그러면 BC가, BC가 뭐지? 저기 막 헷갈리네. 자, 잠시만요. 음, 여기서는 AD-BC를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B, C, D도 어디를 기준으로 본 아, 겁니까? 그렇네요. 네, 원점을 기준으로 본 아, 거기 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네. 되면은 A의, 요거는, 예,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 평행사변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한 꼭지점이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벡터라는 것이 항상 원점으로 붙어 나가는 게 벡터죠. 음, 음, 그러니까 저 멀리 그려져 있어도 음, 음, 원점으로 데리고 와서 계산해야 돼.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조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네네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벡터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는 원점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음. 직각이면 이 사이각이, 이게 A고, D니까, D다. BC는 어차피 그 0이잖아요, 여기서.
네, 그 축 위에 놓여 있으면 0이 될 거니까. 네. 여기서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선 사실 BC가 의미가 없는 값인 거고, 이 예시에서는. 근데, 요렇게 오게 되면, 여기서의 AD라고 하는 것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아니잖아요. 그려주신 것처럼 요 넓이니까. AD가 넓이가 돼요, 여기서는. 지금 어, 선생님이 축을 그렇게 아,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AD가 그렇네. 되죠. 여기선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틀어져 버리면은 이제 음, 음. 빗나가죠. 왜냐하면 B는 0이 맞으니까. C가 뭐가 네. 됐든 간에 B가 0이 맞아갖고 넓이가 AD가 되죠. 음, 음, 음. 그렇게 뭔가 바뀌면 AD가 그 자체로 넓이가 안 되게 되는데, 그것을 뭔가 보정하는 역할을 마이너스 BC가 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그것을 잘 풀어보면 이게 뭐냐, 그, 사인 세타로 높이 구하는 그 과정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 정도까지 그냥 근데 사실 사인 느낌만 느낀 것 세타가 같아요. 그것까지 네, 보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 네. AD-BC 자체에 사인 세타가 다 보정이 돼 있죠. 왜냐면 외적 음, 음, 자체가 V 벡터, W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오기 때문에 AD-BC의 결과가 그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사실 음, 그 안에 음, 다 있고, 방금 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AD-BC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방금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하셨던 직사각형 안에다 평행사변 집어넣어가지고 하시는 계산의 결과가 AD-BC 아니에요? 이거의 결과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하셨던 거예요. 아, 요거야? 네. 네네, 맞아요. 평행사변형의 요거. 퍼즐 맞추기를 하면 AD-BC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은 사인 세타 높이를 구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왜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냐?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음, 싶으니까. 그 음, 거리를 구하는 과정으로부터 AD-BC가 출몰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저기서 필요 없는 넓이를 잴 때도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다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가지고 두 평행선 사이에 수선의 발로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행위가 음, 결국엔 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고 싶은 그거를 구현한 게 지금 사인 세타가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음, 그래서 AD-BC의 형태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음. 저는 전부 다 그게, 가로 곱하기 세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벡터 사이에 사인 세타, 그러니까 수선의 반이죠. 그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그 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가, 아니, 뭐 이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게 AD-BC다라고 하는 거랑 연결된다에는 뭔가 미싱 링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미싱 네, 링크가 네, 선생님이 직사각형 그려서 필요 없는 면적 빼셨잖아요. 네. 그 과정 안에 다 쓰이는 과정이라니까요, 저 사인 세타가.
지금 뭘 빼셨어요? 음, 퍼즐 맞추기 할 때 뭘 뺐어요? 직사각형을 이 빼셨어요? 아니면 삼각형을 빼셨어요? 삼각형을 뺐죠. 삼각형 4개 뺀 거죠. 예. 근데 저 삼각형을 뺄 때도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건 되게 이쁘게 그려놨으니까 그렇게 뺀 거지. 그쵸, 그쵸. 쟤가 만일에 뭐 한 37.5도만큼 저기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음, 음, 그러면 그거 좌표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음, 안 되잖아요. 음. 그럼 필연적으로 누굴 불러와야 돼? 수직인 방향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다 사인 네, 세타를 네. 불러와야 돼요. 네. 필연적으로.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체험하신 거고 그 과정들을 너무 이쁘게 다들 수직인 관계로만 계산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이쁘게 구성을 해놓으니까 음, 음,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원래 예시가, 예시가 너무 이쁘게 그러니까 음, 지금 그냥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에서 얘기하면 네, X축하고 네. Y축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수직으로 주어진 것만 지금 계산을 하니까 좌표만 아, 들고 와서 그냥 네네네. 계산하면 끝나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음, 조금만 이게 이렇게만 돌아가 있어도, 그쵸. 어, 근데 사실 그 위에다도 보시면 놓을 때 다 직사각형을 X축 위에다 이쁘게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꺼내주신 예시가 다르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닌데, 똑, 요런 애다. 똑같은 건, 네. 그러면 뭐, 뭐지? 음, 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애도 생기고, 이런 애도 네네. 그쵸, 생기니까, 그쵸.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된 뭔가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PC가 의미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지금 빗금친 도형이 직사각형이잖아요. 네네네. 아, 물론 이제 아마 정사각형이었을 거예요. 아니다. 정사각형도 아니지. 몰라. 직사각형이라고 음, 할게요. 직사각형인데, 왼쪽하고 그 위에 보시면은 위쪽 방향으로 삼각형 놓여 있죠. 네. 그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거든. 음, 근데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높이 어떻게 구해요? 지금 이 도형은 너무 예쁘게 수직인 관계들로 다 줬다니까요. 지금 혹시 수직 관계라는 말이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넓이를 구할 때 수직인 방향의 길이를 알면 넓이 구하기 정말 편해요. 동의하시나요? 음, 음, 네. 지금 그 직관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어디에도 지금 다 사인 세타가 다 쓰인 거예요. 이 근데 예시도? 그게 A, B라고 해서 B라는 좌표로 지금 높이를 줘버렸기 때문에 나 그냥 내 그림 띄워놓고 하면 안 돼? 해.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끄기 왜? 하세요. 끌게요. 끌게요, 그러면.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괜찮습니다. 불러와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예,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 파일이 없어, 내가 지금. 컴퓨터가 이 너, 컴퓨터가 아니어갖고. 나 있어. 요. 어,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올려주신 거? 잠시만요. 아, 내가 다운받으면 되나? 아, 내가 다운받으면 되는구나. 어, 아, 잠시만요. 네. 어딨지? 어디다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할게. 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외적임 이건가? 이건가? 아, 이거구나. 제가 이거네. 찾았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굿노트에서 열기가, 불러와야 돼, 굿노트에서. 우리가 다변수잖아. 응. 잘못 눌렀어. 야, 근데 저기 오지 선생님 화면상에 이 머릿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 약간 찰랑찰랑 하시네. 엘라스틴 했어요.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완전히, 찰랑찰랑, 그래서 지금. 아니, 사실 오늘, 내일 음, 이제 출근 안 하거든요. 하루 쉬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 편안하게 하고, 그냥 퇴근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오늘 프리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공유 중지, 공유 중지. 이상한 걸 공유할 뻔했어. 보급? 음, 선생님 지금 공유 권한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은 바로 되네. 됐어요. 됐어. 음, 음, 자, 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와우. 이놈이었어. 근데 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여기를 원점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봐요. 그냥 네네. 편의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그러면 여기가 B잖아요. 이 높이가. 네, 그러니까 실은 이거의 음, 길이가 여기 B라고 하는 것의 길이가 물론 이제 양수긴 하니까 그냥 크기를 얘기할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여기를 V 여기를 W라고 하면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온다고요. B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이미 네, 여기가 음, 수직이어서 블럭 쌓기를 하니까 너무 음, 자연스럽게 평행사변 넓이가 구해지는 거야. 어떻게? AD-BC로 문자로 처리가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요 밑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그래서 그 음, 계산 과정을 이렇게. 음, 네. 이동수 선생님 좀 그 스마일 표정을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썸트 됐어요, 방금. 예. 방금 딱 눈을 마주쳤는데, 설명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 그, 네. 머리 네, 이렇게, 긴장감 풀라고 농담한 거예요. 예. 네네. 진작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냥 퍼즐 조각 맞추기 하면 전부 다 가로세로가 너무 이쁘게 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계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야. 음, 실상은. 그러니까 음, 네, 아까 이 부분 아까 저기 뭐야 최승현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죠? 표현이? 네네네. 예. 거기서 요렇게 이거 뺀 걸 다 뺀 거야 그냥 이거를. 그래갖고 음, 결과적으로 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네, 여기 안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실상은 이 안에 사인 세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값 하나 구할 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했냐? 수직으로 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음, 보니까 얘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음. 이거 제가 헛소리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오늘 근데, 선생님을 반드시 설득하고야 말겠다는 약간 그 일념하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 요게,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거를 흔히 이야기하는 전제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얘를 A, B고 얘를 C, D라고 하는 것도, 음. 결국은 요, 어, 요 X축, 요 Y축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면 먼 평행사변형을 갖다 놔도 음. 다 직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좌표만 주면 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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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AD가 어떤 의미냐, BC가 어떤 의미냐기보다는 넓이를 네네. 구하려고 내가 계속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음, 음, 그게 그렇게 의미가 갖게 돼버린 거지. 음, 의미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약간 좀 제가 듣기에는 뭔 비슷한 거냐면, 약간 그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데피니션 되는 나. 네, 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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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보는 나는 음, 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AD-BC가 그냥 네.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 질문은 AD, A, B,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질 때, 나는 재밌는데, 다들 재미있으세요? 잘 듣고 있어요. 재밌게 듣고 다들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네, 다 아, 듣고 그래? 있어요. 다 듣고 그럼 있어요. 다행이고. 어, 그러니까 V하고 W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는 음, 얘가 둘이 주어졌고, 우리는 네. 그것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사실 음, 음, 내적을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내적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내적을 끌고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벡터 사이에 세타가 뭐지? 지금 이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사인 세타 개념하고 코사인 세타 개념을 만들었으니까 내적을 끌고 들어온 게 맞죠. 음, 음, 그러니까 사실 내적이 없으면 크기를 못 재기 때문에 넓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지. 음, 크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선분의 길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음, 최소한도로. 뭐 음, 걔네들이 얼마 관계가 갖고 있든 간에. 그래서 길이와 길이의 이항 연산으로 나온 게 넓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길이의 제곱 정보? 약간 그런 음. 느낌? 그래서 저번에 단위가 얘기한 대로. 뭐, 저번에 얘기했던 뭐 센티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두 음, 길이에 의한 정보로서 이제 그 두 길이의 이항 연산이다라는, 이거 하다 보니까 하여튼, 네, 어쨌든. 그래서 음, 내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넓이를,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이거 V의 크기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W의 크기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 내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적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있으면 이 벡터 음, 공간 안에서 여기에 내적이 주어진 공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아직 내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도 음, 있거든요. 음, 그쵸? 우리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문수 했으니까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벡터 음, 공간으로부터 넓이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음, 음, 내적으로부터 넓이를 유도한다고 보거든요. 음, 설명 과정 중을 살펴보면. 음, 그쵸?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주어졌다고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도 정하기 나름이라며, 우리 공부할 음, 때. 음, 음, 그래서 타원이 나오고 쌍곡선이 나오고 그런다며. 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벡터 공간만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 벡터 공간에서 어떤 내적을 끌어들어와서 그 내적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그 3요소를 잘 파악해갖고 내적이 된다면 그 내적을 가지고 우리는 길이도 잴 수 있고 하면 넓이도 잴 수 있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외부에서 주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D-BC는 이미 주어져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이 정보를 해석하는 도구가 외부에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음, AD가 어떤 의미를 갖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음, 사실 A하고 D는 더할 수도 없고
곱할 수도 없어요. 사실 엄밀히 놓고 보면 왜 A는 X의 정보고 D는 Y의 정보잖아요. 그러면 선형성을 네. 유지하려면 X는 X끼리 더해야 되고 Y는 Y끼리 더해야 되거든. 네. 벡터 공간에서 그런 걸 유지를 하려면. 근데 여기서 주어진 정보가 A, D라는 정보가 이미 처음에 그 계산 수식 자체가 벡터 공간 안에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시당초 그렇게 짝을 지어서 뭔가를 할 그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건 결국 내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 내적을 가지고 어떠한 정보들을 막 여러 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특히 사인 세타에 의한 정보로서 그 D를 이게 그 X와 Y를 곱하는 의미를 그 안에 이미 사인 세타라고 하는 어떤 그 내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구조로부터 주어지는 그 정보들로 우리가 수직이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너무 예쁘게 다뤄와서 마치 주어진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본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최성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AD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묻는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 굉장히 아, 말씀하셔도 돼요. 단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바보 같은 음, 질문이다.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고 아니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서 그 맥락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맥락이 이게 음, 자꾸 다른 말처럼 들리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나도 내 안에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근데 같은 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듣는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A, B하고 C, D는 이미 주어져 있고 구조가 확정돼 네. 있어요. 근데 벡터 네. 공간은 네. 구조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야. 근데 구조를 확정해 놓고 와서 우리가 계산이란 걸 때려보니 그 음, 구조를 가지고 계산이란 걸 때려보니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 벡터의 그 정보만 가지고 그 교차하는 네. 정보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결과만 말하자면 할 수 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는 벡터 공간만 가지고는 AD가 어떤 거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저 그 그 구조가 구조가 정해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혹시 내적이 어떤 주어져 있지 의미인지 않은 설명해 주실 수 상태에서 있어요? 순수하게 벡터 공간으로만 봤을 때 음, A하고 T는 곱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A하고 T는 곱할 음,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AD-BC에 그래서 AD가 어떤 의미야라고 주어지는 거는 공간의 구조가 주어진 상태에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정보가 변환되어진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인 세타라는 걸 굳이 안 쓰고 B라는 걸 굳이 쓴 이유는 우리가 음, 여기서 음, 표준 내적이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B 값을 들고 온 거지 만일에 표준 음, 내적이 음, 아니면 B 값을 자연스럽게 못 들고 올 거예요. 음, 음, 제가 이 배경 지식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그 A랑 D를 음. 곱할 건덕지가 없다. 그게 이제 내적이랑 뭔가 연관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는 것 음, 같거든요. 음, 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그러면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네. 지난번에 선생님들하고 뭐 했냐면, 그때 정미영 선생님이 그 가운데다가 내적 행렬, 음, 2바이트 내적 행렬 갖다 놓고 음, 계산하는 거 우리 열심히 했잖아. 자, 음,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그냥 문자예요, 선생님들. 이거 뭐 실컷만 D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더 헷갈리겠다. 그냥, V1 더하기 V2, 음, 음, W1 더하기 W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벡터예요, 벡터. 음, 음, 그러면 여기 도트는 지금 벡터의 내적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 곱셈은 내적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실상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요. V1 내적 W1 이거 하나 하고 어, 선생님 가운데 도트는 그냥 생략을 좀 아니야 생략 안 할게. 이거 사실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아, 이거를 어떤 예시를 들고 오는 게 좋을까? 1,2하고 3,4가 있어. 이거 내적하면은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잖아. 그지? 네. 표준 내적,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으로 하면 네, 네. 이렇게 되죠. 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이거 되게 힘드네. 어, 어, 알고 그러면 이거를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냥 음, 지금 이게 지금 다 살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우리가 네. 학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음, 배우는 그 중학교 때 음, 분배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이 있고 그다음에 4 플러스 5가 있으면 이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5 곱하기 9잖아요. 네, 네. 45가 되는데 실제로는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45 이렇게 해. 음, 음, 이게 나오는 거죠. 음,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음, 1차원에서 벡터 공간의 원소들끼리 더하는 거 이제 실수 집합에서 이제 실상으로 생각하면 그럼 음, 실제로 얘는 5라는 벡터하고 9라는 벡터를 내적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45가 나왔고 이것도 이제 그 내적 그걸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때려서 본 거죠. 이렇게. 음, 음, 사실은 분배 법칙 그래서 사실 여기도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실제로 벡터들 사이에 이제 뭐 계산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 지금 이 내적 사이에도 보시면 얘를 갖다가 뭐 평면 위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왔다고 보면 이거 내적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1111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음, 마이너스 1, 1의 크기가 0이어서 다른 31113 같은 걸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AD-BC가 0이면 안 되나? 음, 양의 존보성? 되지 않나? 아까 아, 전에 마이너스 1, 1의 벡터가 0 벡터가 아닌데 크기가 0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음, 계산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더해져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가 0이 들어가게 되면 계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0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됐다는 말은 지금 가운데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사라져 버렸죠. 음,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준 내적 하에서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표준 내적 하에 계산을 하게 되면 x는 x끼리 y는 y끼리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표준 내적에서는 음, 예.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는 만약 이제 1로 주게 되면 그 수직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x, y, u, v 났을 때 얘는 얘끼리 계산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가 수직인 게 보장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어떤 수직이라는 관계성을 갖다 보장을 해주지 않게 되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교차곱이 일어나요. 음. 이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내적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 말이 혹시 이제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써놨을 때 A하고 D를 곱하는 행위가 네.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구조를 주지 않으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벡터 공간만 줘서는 A하고 D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돌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벡터 공간에서는 덧셈에 대해서는 값업성,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한 동치성 이거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아무런 영향을 줄 관계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계산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적을 음. 줘야지만이 건덕지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음, 서로 계산이 음. 되게끔. 음, 음. 음,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AD가 어떤 의미를 갖지는 벡터 공간 자체에서 오는 성질이 아니고 어떤 구조가 주어졌을 때 그 크기를 잴 수 있는 구조가 주어졌을 때 그 구조로부터 오는 정보가 AD이기 때문에 이 AD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벡터 공간에서 기인한 성질이 아니므로 오히려 질문을 음. 사각형의 넓이 퍼즐 조각 맞추기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벡터 정보가 주어지면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가는 게 좀 에너지가 덜 드는 방향이 아니냐. 음. 음.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애시당초 처음에 질문을 아직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어 그러니까 저는 질문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 B하고 C, D만 주어졌는데 이게 AD가 무슨 뜻이야? 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벡터 공간만 가지고는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음. 음. 크기를 잴 수 있는 구조를 줘야 AD가 의미를 갖는 거죠. BC도 음. 의미를 갖는 거고. 그래서 그 네. 네. 안에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우리는 그것을 수직이라는 관계성으로부터 길이를 잴 수 있는 도구를 얻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수직 공간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계산이 음. 너무 편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딴 식으로 계산이 계속 등장할 건데 더 복잡해지겠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 아닌 데서 만일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음. 예. 그래서 퍼즐 맞추기로부터 AD-PC가 어떤 의미냐? 벡터의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음. 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질문이 그냥 벡터 공간만 음. 주어졌는데 거기서 넓이를 이렇게 구한다는데 AD가 무슨 뜻임? 이라고 물어보면 이미 벡터 공간 위에서는 AD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음. 근데 그거를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채로 AD가 그래서 무슨 뜻임?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음. 음. 네, 이미 내적을 배우고 그다음에 지금 넓이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음. 벡터 공간하고 내적 공간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내적을 주지 않으면 그냥 너도 나도 다 벡터 공간임을 주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 위해서도 그냥 그렇게 정보만 가져오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적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넓이 자체를 구한다는 말이
왜냐하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내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음, 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질문이 아닐까 해서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그 음, 출발점이 음, 다른 이유 때문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약간 음, 그런 음,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A, 음, D가 무슨 뜻인가를 논하려면 이미 내적을 다 들고 와서 계산을 때려야 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이 퍼즐 맞추기가 굉장히 직관적인 도움이 되는 도구고 음, 음,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D라는 값에도 보시면은 사실은 어, 그 높이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기에 사인 세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는. 네, D라는 네, 값을 내뱉을 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D를 바로 들고 올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직좌표계라고 하는 너무 좋은 유용성 있는 그냥 좌표만 보면 가로 세로 길이가 나오는 그 도구를 음, 사용하고 음, 있으니까 그 값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쓰는 거지. 만일에 이런 식으로 음, 기울어져 있는 좌표계에서 만약 저거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또 음, 다른 말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때는 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형의 일대일성을 변하지 않게 이렇게 축을 세우는 일을 하겠지. 음.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약간 그, 제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 첫 번째는 일단 그 내적 내적 공간, 내적 벡터 공간 뭔지 잘 모르겠다. 그 음, 말씀해주신 이제 음, 넓이를 구하려면 내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 요 그 이 개념들을 전제로 한 설명들이 조금 있다고 느껴지는데 음, 제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오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냐면 느낌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음, 기운을 느끼는 것 같은 그 그러니까 이제 AD-BC가 뭐야?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의문을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 뭐야라고 하는 게 대체 뭐야라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 이 A랑 D를 곱한 거랑 B와 C를 곱한 것이 뭔가 풀어서 보면, 아, 이래서 A에다가 D를 곱하는구나. 아, 이래서 B에다가 C를 곱하는구나. 그거 빼니까, 아,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되네. 라고 하는 이 각각의 그런 것들이 그 해체를 해보면 어떤 걸로 연결이 되는 게 보이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오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지금 오조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직각의 형태로 모든 그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는 공간에서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그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든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 높이라고 하는 거를 아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직각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예시는 요, 요, 이 X축,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각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그냥 B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예쁘게 생긴 요 예시에서 얘가 B가 되는 것이고 원래는 그 뭐야 요 뭐야 얘 W라고 하면 W에서 사인 세타가 돼야 B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모든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을 거치면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인 공식 나오는 거예요. 평행사변의 사인 공식 그대로 나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A, D, B, C를 다 이런 식으로 사인으로 바꿔 계산하면, 음, 실제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 식이 나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건 B건 C건 D건 그냥 이렇게 그냥 퉁쳐갖고 얘기하는 것이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의 그 삼각함수와 길이와의 관계성을 통한 계산으로 만들어져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시들은 이렇게 생긴 거 위에서 하니까 그거를 A, B, B, C라고 하는 걸로 예쁘게 퉁쳐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이 A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뭔가 환원할 수 있겠죠. 안 해봤지만 B, C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환원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를 여기에서 사인 세타 곱한 걸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환원해서 보면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니, 뭔가 근데 설명을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음, 선생님이 사인 세타하고 W하고 B를 쓰셨는데, 네, B라는 정보 자체를 저렇게 W 벡터의 크기로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음, 내적이 깔린 상태에서 하고 있는 계산들이라고요. 음, 벡터의 크기를 재는 행위 자체가 내적이 있어야 내적이 되니까. 깔린 상태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토대로 AD-BC가 평행사변의 넓이가 되더라라는 걸 유도한 거지. 음, 애시당초 음, 처음부터 AD가 어떤 의미를, 벡터 공간위에서 AD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은. 약간 선우가 뒤집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길이를 잴 수 없는 공간에서 뭔가를 자꾸 재려고 하셔요. 약간 지금 그 느낌이에요. 음, 음. 나는 길이를 준 적이 없어. 음, 나는 길이를 준 적이 없어. 음. 너에게 길이란 무엇이니? 예. 저는 선생님의 말을 100% 이해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약간은 선생님의 의도랑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릭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그렇죠. 요 것들을 조금 더 해보면 뭔가 보이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음. 근데 최승희 음, 선생님 직문수 하면 진짜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직문수 하고 오신 분들은 내적 공간하고 벡터 공간 이야기하면, 그렇지. 벡터 공간 음. 위에 내적을 얹어줘야 길이도 될 수 있고, 이거 다 동의하고 오신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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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쵸? 그러지 않은가? 나만 왕따야. 뭔 아니, 소리야. 그런 뭔 건 소리야.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농담이야, 농담, 이게 농담. 지금 4.5기 하고 있으니까 한번 혹시 굳이 시간을 내신다면 진도반이나 발췌반 들어가셔서 한번 네. 선형대수 앞쪽 부분하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서 채널지기님이 선형대수 앞부분 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맞아요. 한번 옛날에 한번 하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저는 사실. 왜냐면 아니,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게 파악이 안 돼. 근데 선생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디스커션 하면서 해 음, 오셨어요. 해 네. 오시면서 하니까 지금 사실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지금 여기도 음, 계산하실 때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딱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훈련된 느낌으로 아 이거지라는 약간 좀 그런 건 좀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지금 좀 차이가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은 지금 이 말을 어떻게 들리실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해서 물어보고는 싶었는데 일단 네 저랑 선생님이랑은 일단 그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얘기를 일단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는 AD가 무슨 뜻이고 BC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질문은 길이를 잴 수 없는데 어떻게 A하고 D를 곱할 건데 저 곱셈의 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건데 음, 음, 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앞에 내적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점프해갖고 넘어가면 공식이 이래요 라는 걸로 우리가 평상시에 퉁치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음, 공식이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걸로 그냥 퉁치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어찌됐건 그 질문의 층위가 내적까지 주어져 있으면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 그러니까 내 노트 방식 말고 선생님 방식대로 해봤다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이미 내적을 잘 쓰셔가지고 AD의 의미도 부여하셨고 BC의 의미도 부여하신 거죠. 음, 선생님이 직사각형 그려갖고 포즈 맞추기 하셨다면서요. 선생님 네네네. 나름대로. 네. 네, 그게 이미 음, 내적을 들고 와서 이미 그거를 다 길이를 재면서 일일이 다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AD-PC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더 있긴 한데 해도 됩니까? 시작했어요.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너무 예쁘게 X축하고 Y축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계산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음, 말씀드릴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피어. 뭐 음, 충분히 가능 상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예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음, 음. 혹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이렇게 세우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면 좀 말을 바꿔볼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 서영.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네 정사형이 정사형? 아, 그래서 정사형? 예 그래서 정사형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음, 쓸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다 쓸 수 있죠. 네네. 음, 네, 이제,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민족분이 중요하니까. 수수께끼처럼. 지금 아니, 위로 올라간 눈동자가 아래로 안 내려가겠어, 지금. 네. 하여튼,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직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어떤 식으로든 좌표계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알고 싶은 딱 여기 위에다 이쁘게 올려놓고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음, 제가 느끼는 치환적분입니다. 음, 음, 제가 느끼는 치환적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그냥 개같이 좌표를 줘도 이렇게 보겠다. 음, 음, 예, 제가 느끼는 치환적분이 그런 의미다. 음, 예. 음. 음. 감사합니다. 음. 좀 더 해볼게요. 음. 그리고 요거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AD-BC 고민을 하다가, 음. 바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왜, 회전행렬 얘기하셨잖아요. 음. 그거의 이제 의미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옮겨갖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런 의미일 거잖아요. 이걸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음. 근데 뭔가
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끝이랑 이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으면, 음, 찌그리면 안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찌그리면 넓이가 변하잖아요. 네. 그 넓이가 변한다고 하는 게 되게 순간적으로 생경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똑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넓이가 달라. 그게 좀 생각해보면 늘 그랬거든요. 왜, 왜 넓이가 특정, 뭐야. 음. 그, 갑자기 쓸 곳이 사라져서 길을 그러니까 잃었어. 내가 공유해줄게요. 가만히 있어봐. 아, 갑자기 없애버려서 가만히 있어봐. 뭘 아니, 찍어야 아니에요. 되나? 아, 화이트보드 끼우면 되네. 아, 잠시만요. 네, 좋아요. 잠시만요. 아, 이제 말을 하고 차를 빼야 돼. 그냥 확 빼니까 지금 당황스럽잖아.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다시,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넓이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오, 뭔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 둘레가 음, 뭐 X인 직사각형에서 음, 예를 들어서 뭐 4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 할 때 S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사각형이잖아요. 10, 10 하면 100 되는데 뭘로 해야 될까? 5, 5, 음, 계산이 안 되고 있어. 15, 15 하면 75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그 똑같은 어떤 이 길이의 어떤 밧줄 같은 걸 갖고 모양만 다르게 해서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넓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쇽 들었다가 음, 아니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런 예시들을 보면 넓이가 다르단 말이죠. 넓이가 다르네. 근데 그게 좀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까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그려놓고 얘랑 얘랑 이게 같다고 치면 음, 넓이도 같다라고 음, 하는데 이게 뭔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랑 이거를 찌그러뜨린 거랑 비교를 해서 보니까 얘는 넓이가 달라지는데 얘를 뭔가 이렇게 똑같이 올려놔야지만 넓이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새삼 좀 신기하게 느껴졌다.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음, 넓이라는 거는 뭘까? 약간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뭔가 의외로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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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최승희 선생님의 말씀이 중학교 2학년 때 1차적으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가요. 애들이. 음,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음, 교육학에서는 여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그래서 음, 이 방금 이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평행선 사이에서 도형의 모양이 다른데 넓이가 다 같다. 음, 음, 평행선 사이에. 음, 그거를 가르칠 때 이제, 네. 생산적 사고라 그래가지고, 네. 음, 통찰. 그 평소에 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통찰. 음. 음, 네. 네. 통찰이 일어나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하는데, 음. 네. 그게 여기서부터 그냥, 되게 맞아요. 어려워요. 되게 되게 어렵습니다. 당연하게 이쯤 되면 뭐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 같지라고 그냥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공식으로 봐야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맞아, 그림으로 맞아, 저렇게 맞아. 그려주면 높이가 같다는 걸 인식하기조차 되게 어려워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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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평행사변형의 높이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이미 높이라고 말할 때 밑변에 이미 수직이라는 개념을 이미 쓰고 있어요. 실은. 음, 높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이게 이렇게 대각선인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 예, 높이가 뭐냐,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예. 음, 근데 사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세팅이 되게 오묘하게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최승민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실은 그냥 최승민 선생님 이야기하고 그냥 나 궁금해 이러고 넘어갔으면, 음, 그치?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도 사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냥 음, 넘어갔으면, 네, 왜 음, 그렇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음. 사실 네, 그래서 뭐 바보 같은 생각은 아니고, 네, 되게 학교 수업에서 현장에서 나와야 될 질문이고 선생님이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될 질문인데 선생님이 질문을 잘 안 들어주셨나 봐요. 저도 그쯤에 네.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해주신 것 중에 그 밧줄 길이가 일정할 때, 밧줄의 길이가 네네네. 일정할 때 이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대 면적, 음, 음, 예, 최소 면적, 예, 음. 이것도 네,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고등학교 저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음, 방금 질문하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처럼 동기부여를 해주면 되게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서 막 말해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건 이제 잘 안 하니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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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리고 채팅창에 그 직문수 그때 할 때 아까 최승희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아랫변의 길이를 네, 그 회전시켜가지고 모양을 네. 찌그러뜨리지 않고 X축에 음, 붙여놓고 하는 계산. 그렇게 음, 계산을 해도 AD-PC가 나온다. 네네. 네, 그거를 직문수 할 때 잠깐 했던 기억이 있어. 아까 그것 찾느라고. 네, 그래서 요거 음, 음, 공유해드렸으니까 한번, 네, 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음. 막상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요런 느낌 받았어요. 네, 근데 중학생 애들한테 내적을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음, 음, 예죠. 음.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외적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초등학교를 왜 곱셈을 해서 구구단을 외우는지, 중학교 올라와서는 곱셈 기호를 안 쓰고 왜 점을 찍어서 가르치는지, 음, 그거 음, 옛날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맞, 네. 초등학교에서는 구구단이 사실 넓이를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직사각형의 음, 넓이를 음, 구하는 음, 중요한 수단.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내적을 바탕으로 사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실은 3차원에다 갖다 놓고 외적을 해서 넓이를 구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X축하고 Y축의 길이를 서로 곱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내적보다는 외적이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AD를 곱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상에 제가 알기로는 넓이로 곱셈을 도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쓰고, 예. 실은 그 안에 표기법이 사실 옳은 건 아니죠. 왜냐면 엄밀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0 곱하기 0,3,0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0,0,6이 나오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6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6이야. 이게 사실은 그래서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넓이의 관점에서 그런 어떤 이론의 그런 걸 피하려고 곱셈을 썼고,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내적의 의미로 벡터 공간의 일환으로서 내적의 의미로 이제 도트를 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음, 좀 학습을 해 나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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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음, 근데 나는 이거 노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계속 나오니까, 음,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적분은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앞에 초반에 하는 내용들은 한 번쯤 다시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도 지금 최승민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그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벡터 공간 위에 내적이 주어진다라는 거. 정확하게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서. 음, 네. 자, 근데 일단은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음. 저는 일단 말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일주일 동안 무슨 공부를 이제 공부한 거 한번. 네. 죄송합니다. 저 오늘도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지금 사실 흥분해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말 많이 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죠. 네. 왜냐면 최선희 선생님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쨌든 오지호 선생님이 해주신 거니까, 예.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진짜. 그럼 혹시 또 뭐, 기타 또 다른, 뭐, 함께 뭐 공유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내적 공부한 거 관련해서? 음, 아니, 왜냐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제가 조금 일찍 끝내야 되거든요. 딱 2주간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야 돼서, 종강까지 2주 남았나 보다. 2주가 남았어요. 종강까지 2주 남았나 보네. 예, 그래서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예, 네네. 마지막 주는 네. 시험이니까 사실 뭐 상관이 없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을 긴 시간 동안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에너지 비축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예, 오늘 약간 조금 일찍 끝나도 괜찮은지, 음.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있으시면, 네, 지금 장인 선생님이 근데 오늘 말 안 하시는 분들 저기 돌아가면서 그래도 말을 한마디씩 하시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디스코드에 올려놨던 것처럼 항상 그 내적 행렬에 대한 그 개념이 매일 자꾸 노트를 봐도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다가 오늘 조금 그 챕터를 좀 가만히 많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름의 뭐 그 내적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내적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낼 때
두 벡터와 그다음에 내적 행렬의 곱으로 이 계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왜 이거 왜 곱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와, 그래서 아까 써놓긴 했는데, 그럼 결국에 이 내적 행렬이 마치 우리가 함수에서 뭐 어떤 하나의 뭐 집합을 또 다른 집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함수를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생긴 함수를 통해서 얘를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마치 내적 행렬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디스코드에 약간 남겨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랑 그다음에, 뭐, 이건 한 질문이긴 했는데, 이건 뭐 오늘 당장 같이 뭐 답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적을 계산을 할 때, 내적 행렬이 항등 행렬을 선택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계속 이 도트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떨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항등 행렬을 선택해서 내적을 계산을 해야 하고, 또 어떨 때 내가 다른 형태의 내적 행렬을 선택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게 무슨 뭐 힌트가 있나? 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 또 다른 어떤 개념이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조금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내적을 계산할 때는 도트 프로덕트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 직무수 노트를 읽었었을 때는 그게 그냥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만 제시가 되어져 있지, 사실 내적 행렬은 항등 행렬 형태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떨 때 내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서 저는 이렇게 디스코드에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다. 나는 공부하면서 이런 걸 느꼈다. 약간 이런 걸 그냥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아무튼 노트를, 어, 읽어도 무슨 마치 그 양파 마냥 계속 읽어도 새롭게 읽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예전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또 다시 이해가 되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혹시 뭐 또 기타, 뭐, 사실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뭐 아무거나, 아무 말씀이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인 선생님은 마이크가 안 되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 네, 저기, 네네.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 하면은 또 한 시간 지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음, 디스커션을 추가로 해보고 정 싶으신 선생님 분이라면. 보내놓고, 정 선생님 보내놓고 해도 돼요. 정 선생님 새벽차 타야 되니까 저기 먼저 들어가시라고 네네. 하고, 네, 네. 해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저 먼저 사라지고, 나머지 분들은 밤새서 하셔도 되고,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음, 네. 네. 아무 말씀 빨리 끝내야 없습니다. 지금 되니까. 5초가 음. 넘다 못해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희 스터디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선생님 말하려고 마이크 켰는데. 아, 빨리 진짜요? 끝내야 아, 나는 되니까 안 봐서 빨리 몰랐어. 끝내셔야죠. 네, 빨리 끝내셔야죠. 음. 늦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돼요. 아, 못 봤어요. 못 봤어. 진짜. 이게 아니에요. 뒤쪽에 있어서. 예. 아닙니다.
혹시 제가 너무 저의 그 개인 스케줄 때문에 아니, 선생님들께 너무 이게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2주만 양해를 해주시면, 물론 그다음부터는, 들어가십시오. 예, 또 30분에 끝내기 실패. 뭐, 원래 그렇죠. 뭐, 원래 뭐, 항상 이렇게, 봐봐. 30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안 아, 해놓잖아? 그러면, 그것도 맞아. 12시 찍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진짜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아, 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